안녕하세요. 네, 사료학습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사료는요, 칸스탄티누스 대제의 기증장과 연관한 사료거든요. 이미 강의 시간에 여러 번 그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들어보셔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료 내용 자체에 그 당시 교회 세력을 찬양하고 있었던 황제의 찬양 문구가 굉장히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사료 본 내용과는 별로 상관없는 미사여구들이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요. 본질에 관련한 내용은 한 4줄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료 내용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연관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8세기에 피핀에 의해서 새로운 프랑크 왕통이죠. 프랑크 왕통이었던 카롤링거 왕통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 카롤링거 왕통이 수립되어지면서 교황 스테파누스 2세는 직접 프랑크 왕국으로 가서 피핀에게 도유식을 해주게 되고요. 2년 뒤인 756년에 피핀은 라벤나 및 그 중부 이탈리아 지역을 직접 교황에게 기증을 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거기서부터가 로마 교황령이 수립되어지는 과정이었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15세기의 대표적인 인문주의자였던 로렌조 발라는 이 칸스탄티누스 대제의 기증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독특한 문헌 고증학과 비판적 방법으로 증명을 해내게 됐고요. 그 당시 그의 비판 정신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정신으로 잘 알려져 있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와 연관한 구체적인 사료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칸스탄티누스 대제의 기증장과 연관한 사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사료는요, 사료로 읽는 서양사, 이권 내에 있던 내용의 일부를 지금 옮긴 것입니다. 본 출처는 헨리 베트슨이라는 사람이 편집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교 교회의 문서요. 그리스도 교회의 문서 내용 가운데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렇게 별 처음으로 제가 사료 용어 설명을 해두고 있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니카라고 하는 부분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지칭하거나 옛날 갑옷 위에 입었던 옷, 얇은 옷을 지칭합니다. 자, 사료 내용 한번 읽어보죠. 황제 카이사르 플라비우스 칸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복받은 아버지들의 아버지인 실베스테르 로마시의 주교요 교황에게, 줄여서 칸스탄티누스가 로마시의 주교이자 교황이었던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들에게, 또 사제들에게, 이들에게 좀 축복을 전하는 말들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성한 사도들, 나의 주님들, 지복의 베드로와 바울로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받은 실베스테르, 우리 아버지 지고의 사제와 로마시의 보편적인 교황, 그리고 사제들, 세상 끝까지 복된 베드로의 자리에 앉게 될 그의 후계자들에게 짐은 기증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선물로 우리 제국의 라테란 궁전을 양도한다. 전 세계 궁전보다 모두 뛰어나고 앞서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황제의 관도 바치고 주교관도 바치고 황제의 목을 두르고 있는 영대도 바친다. 목에 두르는 띠를 말을 합니다. 아울러 황제가 입고 있던 보라색 외투, 붉은 투니카, 모든 황제 의상까지도 함께 바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울러 짐은 칸스탄티누스 대제를 말하는 거죠. 종종 언급되고 지복자인 실베스테르, 보편적인 교황에게 승급으로서의 짐의 궁전과 마찬가지로 속주되어 있는 궁전들, 더 나아가 로마시의 여러 구역들과 이탈리아, 그리고 서구의 여러 지방들을 이전한다. 그리고 짐은 그것들을 그와 후계자 사제들의 권능과 권세에 양도하면서 짐은 같은 것이 그의 처분에 놓여 있다고 결정하고 선언하며 합법적으로 그것을 거룩한 로마교회 영구히 점유하도록 분급하노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굵은글씨로 써있는 요 밑줄 쳐 있는 부분들이요, 이 부분들의 내용을 봐서 칸스탄티누스가 이미 로마 일대를 전부 다 지금 기증하게 됐음을 알려주는 곧 대표적인 사료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료의 위작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연관되어 있는 사실들이 있었죠. 예컨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서양사 결혼의 163쪽을 보면요, 피핀이 새롭게 왕위에 오를 뜻을 교황에게 전했고, 거기에 이제 메로빙거 왕조의 힘 없었던 무력한 왕이 사실상 몰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요. 피핀이 그 뒤를 이어서 카롤링거 왕조를 열게 됐었죠. 그때
이탈리아 그 북부에서 롬바르드족이 라벤나를 점령하게 됐고요. 로마를 직접 위협을 하게 되니까 당시 교황이었던 스테파누스 2세가 직접 프랑크 왕국으로 가서 피핀에게 도유식을 거행해 줬고요. 그 도유식을 거행해 줌으로써 이제 피핀은 더욱더 그의 왕권과 왕좌 또는 카롤린거 왕통이 확고하게 됐겠죠. 반대급부로 피핀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교황 스테파누스 2세에게 이탈리아로 직접 원정을 가서 롬바르드족을 격파해 주고요. 라벤나를 포함했던 중부 이탈리아의 영토를 교황에게 기증해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교황령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도 이 칸스탄티누스 대제의 기증장은 이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개론에도 쓰여 있습니다. 또 르네상스 시기에 관련한 서양사 총론 1권의 서술을 보면요. 로렌초 발라가 그러니까 15세기의 대표적인 문헌학자이자 인문주의자였던 로렌초 발라라가 전통적으로 공연되었던 교회 문서가 전부 다 위작이었다라고 했고요. 이 교황령 자체가 교황령의 세속권 주장의 근거가 되었던 칸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부 증서가 위조되었다라는 것을 요 시기에 입증했었죠. 그를 토대로 했었을 때도 이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역사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 기독교 양력이 강성하게 남아있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로렌초 발라는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서 전통적으로 공인되어 왔던 교회 문서가 위작임을 밝혀냈다라는 측면에서 르네상스의 비판 정신을 아주 여과 없이 보여줬다. 또 바꿔 말하면 르네상스의 역사학의 발전을 한 단계 이끌어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곧 이 사료는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 사실과 연관하면 754년에요. 754년에 피핀이 죄송합니다. 로마 교황 스테파누스 2세가 피핀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피핀이 스테파누스 2세에게 정식 카롤린거 왕조의 대표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요. 756년입니다. 2년 뒤에 피핀이 라벤나와 중부 이탈리아를 교황에 기증함으로써 로마 교황령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증거이기도 했었죠. 곧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하나 알아야만 하냐, 알고 있어야만 하냐, 요약을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754년에 교황이 피피누스 2세에게 직접 이걸 제시했을 것이라는 점, 그 다음 프랑크의 왕은 교황의 유효한 권력에 대해서 진짜 선언으로 이걸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점, 그래서 교황청은 칸스탄티누스 황제에게서 비롯하는 위조된 문서를 토대로 해서 스스로의 이념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곧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뭐 한 가지를 엿볼 수 있냐면, 교황청은 이후에도 로마에서 칸스탄티누스가 반포했다고 이 믿은 문서의 사본을 절대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중세 수도원들은 이렇게 분실되었던 진본 특허장을 여러 개의 사본으로 이렇게 위조를 했고요. 자기 수도원들만의 판본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제작해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세속령이나 세속국왕에 대한 우위권을 주장하고 싶었을 때 항상 이를 활용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살펴봤던 칸스탄티누스 대제의 기증장은 역사적 사실과 연관한 8세기의 사항, 또 이후에 15세기 르네상스와 연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 매번 교황이나 기독교 세력이 세속의 영토와 세속의 국왕들에게 우위권을 주장할 때 그걸 근거로 많이 활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때요? 잘 들어보셨습니까? 칸스탄티누스 대제의 기증장과 연관한 사례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으니까요. 상세 개론에 나와 있는 서술, 또 총론 일부에 나와 있는 서술까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료학습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